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력 모멘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력이라는 것은 이제 짝힘, 커플이라고도 하게 되며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기는 같고 서로 방향은 반대이며 이러한 평행한 두 힘 벡터를 이제 우력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를 우력 모멘트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력은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평행하기 때문에 이제 힘은 상쇄가 되게 되고 이제 모멘트만 남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러한 우력 모멘트는 이제 프리 벡터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리 벡터의 특성은 이제 이러한 방향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물체의 어떤 부분으로도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력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모멘트를 우력 모멘트라고 하게 되고, 먼저 이제 우력 모멘트의 크기만 이제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력 모멘트의 크기는 스칼라 값으로 이제 이러한 두 힘 벡터에서 이제 힘 벡터 하나의 크기와 두 벡터 사이의 직각거리 d로 우리가 크기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방향은 항상 이제 모멘트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방향을, 즉 이러한 평면의 직각인 이쪽 방향을 이 모멘트의 방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력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모멘트를 어떤 임의의 점 O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일단 이 점 O로부터 이제 마이너스 F 힘 벡터까지의 거리 벡터를 RA라고 하게 되고, 이제 힘 벡터 F에 대한 거리 벡터를 이제 RB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모멘트의 정의에 의해서 이 힘 벡터와 거리 벡터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를 RB 크로스 F라고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의 힘 벡터와 이 O점에 대한 거리 벡터 RA는 이제 RA 크로스 마이너스 F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O점에 대한 모멘트는 결국 이 두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를 이제 모두 합한 것과 같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크로스업을 한 것을 이제 덧셈 연산을 한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점 O점에 대한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벡터의 덧셈에 의해서 이제 RA 플러스 이 직각거리 거리 벡터 R 벡터를 이제 더해주면 결국 합력 위치 벡터가 합력이 아니라 이제 그 덧셈의 결과 벡터가 RB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러한 관계 식에 의해서 이제 이 두 벡터 사이의 거리 벡터 R은 결국 RB-RA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수식에서도 우리가 이제 벡터 곱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힘 벡터는 이제 뒤쪽에다가 표기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제 RB-RA 크로스 F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값이 이 사이 벡터 거리 벡터 R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MO는 R 크로스 F가 되게 되고, 결국 이 우력 벡터는 우력에 대한 모멘트는 프리 벡터이므로 이제 O를 생략을 하고 그냥 M으로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우력 모멘트의 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파이프 라인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모멘트가 각각의 어떤 커플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두 커플 모멘트의 어떤 우력 모멘트의 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커플 모멘트는 이제 프리벡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평면 상에 이제 그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그 모멘트도 결국은 벡터이므로 우리가 이제 벡터의 그 덧셈 연산을 그 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제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이 그 커플 모멘트에 의한 그 합은 이제 MR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이러한 엄밀한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이 그 그 커플 모멘트의 그 각각의 성분을 이제 구해서 이제 성분별로 연산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력이 아니라 이제 모멘트의 합을 구해 봐야 이제 최종적인 그 방향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수식적으로 정의해 보면 일단 이제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면 결국 이 모멘트의 합 벡터 그 MR은 이제 다음과 같이 두 커플 모멘트를 이제 더한 것과 같게 되고, 이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시그마 기호가 붙었다는 것은 이제 M1에 대한 그 R 크로스 F 벡터에다가 이제 M2에 대한 R 크로스 F 벡터를 더한 것을 이제 최종적인 그 모멘트의 합 벡터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우리가 그 덧셈 연산을 수행을 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성분별로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이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이제 우력 모멘트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제 방향만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를 한다면 이제 뭐 그 답을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고, 일단 정역학이든 그 대부분의 역학에서는 이제 회전을 할 때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그 커플에 의한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므로 마이너스 값이 될 것이고, 이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돌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쪽 그 두 우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 플러스 값이 되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흰 벡터에다가 이 거리 벡터가 아니라 이제 거리 값을 그 흰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제 거리 값을 곱해주면 이제 우력 모멘트의 값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각각을 이러한 식으로 연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950 파운드 피트가 되게 되고, 이제 최종적인 그 모멘트의 합 벡터는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테시안 벡터로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 모든 벡터가 이제 하나의 평면상에 모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평면에 이제 직각인 그 성분 상에 이제 벡터가 되게 될 것이고, 만약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플러스 그 뭐 x라든지 뭐 z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돌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만약 z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950k 파운드 피트로 여러분들이 그 방향까지 도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기어에 작용하는 두 개의 우력에 의한 우력 모멘트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어 이빨에 이러한 식으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회전 방향은 우리가 이 두 벡터만으로는 바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일단 크기도 일단 이 두 벡터 사이의 평행한 직각거리를 이제 산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쪽을 Y축, 이쪽을 X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 각각의 축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각각의 축 성분의 모멘트를 구해서 그 축 성분을 모두 합한 것이 이제 전체 모멘트가 그 우력 모멘트가 그 되는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러한 그 힘 벡터를 여러분들이 분해를 하는 것은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각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은 이제 600 사인 30 뉴턴이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방향은 600 코사인 30도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직각 거리는 어차피 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반지름이 되게 될 것이고,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직각 거리는 이제 이쪽에서 산출을 해서 이제 이쪽 이 0.2를 곱해주면 될 것이고, 이쪽은 이제 이쪽에서 0.2를 곱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때도 이제 방향은 어차피 두 벡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고, 이제 이 두 그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돌므로 이제 플러스 값이 되어서 이제 그 각각의 그 모멘트를 도시를 해보면, 첫 번째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것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600 코사인 30 곱하기 0.2 빼기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600 사인 30 곱하기 0.2를 하면 이제 최종적인 그 커플 모멘트의 값은 43.9 뉴턴 미터가 산출이 되게 되고, 일단 부호가 없다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방향을 도시를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두 그 커플에 의한 그 회전은 이제 크기는 43.9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기어를 회전시키는 이제 커플 모멘트를 이제 발생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파이프에 작용하는 우력 모멘트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뭐 하나의 우력만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이 두 우력 사이의 직각거리를 구해서 이제 크기를 구하게 되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고, 이때 이제 그 이 도는 방향의 축은 이제 y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이제 바로 그 계산을 해보면 이제 25 파운드 곱하기 이쪽의 직각거리는 이제 이쪽 파이프라인의 길이가 6인치고 이제 사이각이 30도이므로 이제 6 코사인 30이 이제 이 직각거리 D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일단 크기를 구해보면 25 곱하기 6 코사인 30으로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Y축의 플러스 방향이라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도는 것이 플러스이므로 이제 마이너스 그 J 벡터가 된다는 것을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산출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또 다른 풀이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O점에 대한 거리 벡터를 이 점에 대한 거리 벡터를 RB라고 하게 되고, O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 벡터를 RA라고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그 모멘트 합의 그 정의에 의해서 R 크로스 25 파운드 플러스 이제 RB 크로스 25 파운드를, 이때는 이제 막 그 아랫 방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RA 마이너스 25 파운드 RB 크로스 그 25 파운드를 그 덧셈 연산을 한 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그 이러한 커플 모멘트의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것을 수식으로 이제 적어보면 이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고, 이제 RA를 이제 각각의 그 카테시안 벡터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일단 RA 같은 경우는 이제 Y축 선상에 위치를 하고 있으므로 이제 길이 값이 8인치이므로 8J로 표시를 하게 되고, 힘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갔으므로 마이너스 25K 플러스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그 거리 벡터의 값은 이제 일단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좌표는 이제 X축으로는 6인치 코사인 30이 될 것이고, 그 Z축으로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6인치 사인 30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Y축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8J가 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각각의 이제 크로스 곱을 이제 행렬식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이제 풀어보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값이 산출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값은 이제 200i와 플러스 200i는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129.9는 반올림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130J 파운드 인치로 이제 산출이 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러한 우력이 하나만 주어졌기 때문에 앞서 첫 번째 풀었던 방법으로 풀면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복잡하든지 여러 가지 우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럴 때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4는 이제 파이프 컬럼에 두 개의 우력이 작용할 때 이제 하나의 우력 모멘트의 합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일단 커플 모멘트를 먼저 산출해야 되고, 그 커플 모멘트를 산출한 것을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이제 덧셈 연산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MR이 이제 산출이 되게 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러한 식으로 도식적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려면 각각의 이제 축 성분별로 이러한 커플 모멘트도 이제 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쪽 부분에 그 모멘트를 M1이라고 하게 되고, 이쪽 부분을 M2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직각 성분으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크기는 바로 150 곱하기 0.4m로 해서 이제 그 값을 크기를 구하면 되고, 방향도 어차피 이 X축을 방향으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 크기는 60Nm가 되게 되고, 방향은 X축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60I Nm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커플 모멘트 M2도 일단 이 D점이 이러한 ZY 평면상에 있다라고 보이고, 따라서 이제 그 성분을 이제 Z 성분과 Y 성분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B가 주어졌으므로 이제 그쪽 방향의 성분으로 이제 분해를 하고, 분해를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에 그 거리 벡터는 그 직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X축 성분만 있으므로 이제 거리 벡터는 0.3i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흰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ZY 평면상에 있다라고 보고, 이제 이쪽 한쪽 부분만 분해를 하면 되게 되므로, 일단 B가 이러한 식으로 5대 4대 3으로 주어졌으므로 이쪽 부분의 성분은 이제 125 곱하기 5분의 4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Y축 성분은 125 곱하기 5분의 3이 되게 되는데, 일단 방향은 이제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해도 되고 이쪽 부분을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거리 벡터가 이쪽이 원점으로 해서 이제 C점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 C점에 대한 이 벡터를 이제 각각의 이제 성분 벡터로 분해를 한다라고 보면, 이제 이쪽으로는 플러스 y가 될 것이고, 이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갔으므로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 일단 값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125 곱하기 이제 5분의 4는 이제 사인 값이, 사인이 아니라 이제 코사인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코사인 성분은 5분의 4를 곱하면 100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간 것은 마이너스고, 125 곱하기 사인 성분은 5분의 3을 곱하면 이제 75가 되게 되어서, 이 두 개의 그 거리 벡터와 흰 벡터의 값을
이제 크로스 곱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행렬식으로 해도 되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전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제 연산을 해도 되므로, 일단 i 크로스 j는 이제 플러스 1이 되게 될 것이고,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값을 또 곱해주면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ij는 j가 k가 될 것이고, 이제 ik는 j가 되므로, 일단 이것이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순서별로 j부터 표기를 하게 되므로, 이제 22.5 플러스 30k 뉴턴 미터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M1 플러스 M2가 결국 MR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이제 덧셈을 해보면 어차피 여기는 JK가 없고 이쪽은 그 I가 없으므로, 이제 연산을 해보면 이제 60I 플러스 22.5J 플러스 30K 뉴턴 미터가 이제 최종적인 그 우력 모멘트의 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